저번 시간에는 상대성, 그 다음에 절대성.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나도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각 또는 불성, 법진자리, 능음경에서는 열애장, 묘, 진여성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보림선언 버전으로는 절대성자리라고도 하고 절대평등성자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 또는 허공의 주인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봉선생님은.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 두 마디가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땡길 것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이 뜻이 명확하거든. 상대성은 모습, 변하는 것, 작용, 쓰미. 절대성은 그 바탕, 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상대상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성하고 상대성은 물과 파도와 같은, 파도도 물이야. 물이지만 불이라 두 개가 같지는 않지만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 자, 그래서 1, 2, 3 3번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관련이 있는가 관계라고 이렇게가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상대성은 파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물거품이라 파도라. 그러면 물하고 파도는 물이라는 그것이 같아. 그 본래의 그 바탕인 그 말하자면 성품은 같아. 그런데 물하고 파도는 달라, 모습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둘이 아니면서 다르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이라고. 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도 허공성, 절대평등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음경에 보면 일처의 그 성과 상이, 일처의 그 모습이 전부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에요. 작용이에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바탕, 채라고도 하죠. 요거는 쓰미, 나툼. 아까 자심소현이라고 했죠. 일처의 모든 경계는, 일처의 모든 모습은 내 마음의 나툼이다. 내 마음이 나툼받아. 그러니까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중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맨날 나는 아니 되고 밖이 있는 줄 알고 또 중간이 있는 줄 알아. 이것이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다. 거기에서 무수 분별망상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거를 보면 본문을 보면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나올걸요.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도가 뭡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이랬어요. 제도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어마무시한 것 같아. 어마무시하지. 근데 백공 선생은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제도라고 했단 말이지. 그게 나오지요. 바로 이 점이에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거. 어떻게 뒤바뀌어져 있나? 우리는 맨날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있다. 그래서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중간이 있다.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를 모르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성품자리의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걸 모르니까 늘 안과 밖이 나누어져 있어. 안과 밖이 나누어서 맨날 헤매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에서 윤회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 무명이 되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 그래서 그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능과 서로 나눠. 주관과 객관으로.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이런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상대성 모습을 지금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입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은 실질적으로 굴린다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성 모습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 방편이라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공부 윤곽과 바탕이라 지금 공부 윤곽과 바탕인데 이거를 공부 윤곽과 바탕을 배우면서 4번 상대성 모습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상대성은 변하는 거지. 상대성은 헛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상대성, 즉 모습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공부 방법이지요. 공부 방법. 진짜로 상대성을 알려면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안다고 백봉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정확하게 정견을 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상대성을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성을 그래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상대성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먹구름이 거쳐져야 절대성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해.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 이 모습 공식은 아까 상대성이 뭐라고 했죠? 모습이 오음. 우리가 말하는 몸과 정신인 모든 것, 색, 수, 상, 행, 식 모든 것이요. 우리 몸과 마음, 나다, 너다 하는 인것. 그 다음에 육근, 아니 미설신이 색성향 및 촉법. 우리가 지각자, 견문각지하는 작용.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12초, 육진, 그 다음 18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모든 것, 이 세상, 우주, 지구, 지금 사람, 뭐 나의 생각 또는 뭐 촉감, 소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습이거든. 전부 다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에 100% 끄달려서 거기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한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만약에 좋다 이렇게 했어. 내가 좋다 이러면은 팍 빠져 들어가거든. 싫다 하면은 확 화가 나거든. 싫은 감정이 확 나거든. 그러면 좋다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싫다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좋다와 싫다에 빠져 있다. 내가 이미 이것이 있다라고 진짜다라고 이 세상이 진짜로 있다. 지구가 진짜로 있다. 지금 내가 진짜로 있다. 네가 진짜로 있다. 라고 내가 이미 분별망상 속에 세세생생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세세생생 너무나 오래 와 있었기 때문에 보림선언에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나라는 것이 세상이 바깥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바뀐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벗어나냐고.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방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이 필요한데 이 방편이 더욱더 말하자면 요새 그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의 탐진치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그 사람을 더 말하자면 올가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거기가 좋아서 헤헤헤 하거든. 근데 내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내가 들어앉아 있다. 이것 자체를 잘 몰라.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이 되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자각을 시켜주는 가장 말하자면 그거를 뭐라고 하나 중요한 방법이 부처님의 삼법인이라. 삼법인. 그래서 그 부처님의 삼법인을 모습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습공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모습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계속 자각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벗어나기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모습에 되게 말하자면 속박이 되어 있구나. 그것도 남이 속박을 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꾸 휴지통 이야기 자꾸 하지요. 휴지통 이야기. 휴지통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휴지를 오른쪽에 놓든지 왼쪽에 놓든지 안 놓을 수도 있어. 이거 안 놓을 수도 있어. 그러나 휴지를 왼쪽에 10년, 20년을 놓았다.
오른쪽에 10년, 20년을 놓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휴지통은 왼쪽에 반드시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이 휴지통은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었고 중간에 놓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새 휴지통 없애는 곳 많지요.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함부로 아무거나 버려서 휴지가 넘쳐나 버려. 거기 막 쓰레기가. 그래서 지하철에 휴지통을 싹 없애니까 지금 못 버리지요. 못 버리니까 그대로도 괜찮거든. 옛날에는 휴지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먹고 조금이라도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들고 가겠지요, 먹은 거를.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버리든지, 가서 음식점에 가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버리든지, 양심적이라면 그렇게 할 것인데, 안 그러면 막 버려버려,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지통을 왼쪽에 놓을 것도 오른쪽에 놓을 것도 안 놓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를 자기가 딱 고정되게 오래 하면 그것을 정법인 양 생각을 해요. 정법.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이 정법에서 못 헤어나.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무유정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한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거 변하고 헛것,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모습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온갖 파생 상품을 다 일으켜서 거기서 번뇌망상을 일으켜 그래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참 좋은 공식이에요. 정말로 좋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모습 공식을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술렁술렁 금방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남이 되게 잘한다고 자기도 잘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 인연과 조건만큼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남 볼 거 뭐 있나요? 그죠? 자기 인연과 조건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모습공식 하는 자리가 본래 우리의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자리는 똑같아. 그러나 굴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굴리는 것은 다 인연과 조건의 말하자면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 우리가 또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하면 두 번째, 모습 공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이해하고 파악하는 이치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 방편을 써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행인 것이죠. 수행.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치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치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수행인 것이죠. 이게 이제 진짜 공부인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어떤 이치를 내가 알아야 되는가?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치가 있지 않냐고. 엄명거사님, 무슨 이치이죠? 연기와 공성. 네, 연기법. 연기법과 공성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알면 공성을 아는 것이고 공성을 알면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알지요? 연기와 공성을 알게 되면 공리를 파악합니다. 공리 파악이죠. 공리를 파악하면서 뭐를 하게 된다? 중도를 알게 되죠. 무엇이 중도인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연기와 공성, 나아가서 중도의 이치를 내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서. 자, 이거를 하면서 내가 또 묻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 몸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 내 생각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자체성이 없어. 너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자체성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자체성이 없어.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정말 실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난 질문. 내 마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깊은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배터리? 이게 뭐야? 자, 요게 이제 상대성 모습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의 성품짜리를 사실은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또 많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습니다. 자, 읽었어요. 처음에. 자, 우리 포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법상을 보살님 그거 열어놓고 읽어보십시오.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장하는 새말기,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네. 그런데 잠깐만요.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 모습 공식에서 이미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절대성 자리가 말하자면 이 상대성인 육신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지요. 거느리는 것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상대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어떻게 드러낼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챙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 챙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예.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는 것은 비명비암한 우리의 성품자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자리, 이 자리거든요. 비명비암한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야. 그런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성품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성품을 놔두자. 나의 본성을 놔두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나의 성품 자리, 나의 마음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좌선할 때 앉아. 그 자리를 우리가 친견한다.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 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자 하는 자리가 말하자면 자기를 친견하는 거지요. 요것을 반문 공부에 배대를 해볼게요. 반문 공부에 비명비암한 바탕자리를 놔두자 이러니까 우리 도반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가 반문 공부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성, 바탕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편.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빛소냄이라고 할까요? 뭐 빛소냄이라고 해도 되고 절대성, 또 빛소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백봉스님 본문에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무정물인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이랬으니까 절대성자리, 빛소냄자리, 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죠.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 바탕자리. 이것을 절대성자리를 어떻게 놔둘래? 빛소냄자리를 어떻게 놔둘래? 바탕을 어떻게 놔둘래?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성품자리를 놔두자. 나의 본래 진짜 나를 놔두자. 나의 본성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만 해갖고는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 돼버려. 관념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 모습공식을 3년을 하고 나면 능음경을 하는 이유가 능음경에는 이 능음경에서 채택하는 부처님께서 가장 빠르고 또 수승한 방법이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익은 원통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반문자성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문, 듣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문, 자성. 이거는 반문문성이라고 해도 되고 반문문자성이라고 해도 돼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상대성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공부를 아주 그냥 저는 그 뼈에 아로새겨야 돼.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그 특징을 뼈에 아로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뒤바뀐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백봉 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불생불멸인 절대성자리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영원불멸하는 절대성자리다. 진짜 나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견성을 할 수 있는,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와 있는 거예요. 유리한 위치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방향을 바로 잡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설사 내가 저기 상대성 모습놀이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못이 좀 bek혀 있어. 이 보림선언에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보면은 깨달음, 먼저 깨달음. 내가 정견을 바로 세워. 정견을 바로 세워. 정견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정견을 세우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정견을 가지고 꾸준히 말하자면은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것은 확철되어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는 첫째 정견을 세워야 돼. 정견. 이것을 다른 말로 초견성이라고 해요. 초견성을 해서 쭉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를 해. 바른 방향을 잡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견성을 하게 된다. 자기의 성품을 본다. 능음경을 이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을 달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도반들에게 이제 전부 다 제가 자료를 파일로 보내줘야 되니까 저도 능음경 공부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데 지금 6권까지가 능음경이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안한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길을 가는 방향, 내가 길을 알았으니까 목적지가 어디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마음이 놓이는 거지요. 길을 모르면은 마음이 안 놓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적지가 부산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견성이 깨닫는 것이 목적지야. 목적지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았어. 길을 알면 어떻게 된다?
걱정할 게 없어. 길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제트키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도 내가 길을 알지 않냐고.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안한존자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길을 알아. 지금 절대성, 상대성 쭉 하고 그 다음에 모습 공식으로 내가 얼마나 망견으로 있는지를 거기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절대성자리 빗소년 바탕을 낮추자 하는 이 직접 관심법 반문 문자성 반문 공부로 내가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 자, 첫째로 문 듣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듣지요? 원명 법안님 무엇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는 상대성인가요? 절대성인가요?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져. 지금 제 말소리가 있다가 없어. 차 소리가 지금 지나갔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소리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을 동이라고 해요. 동. 소리가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변해.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듣는 것이죠.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마음. 1번. 소리를 듣는 마음을 소리가 있어. 그럼 그 소리를 듣는 마음. 우선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방편이 뭐냐면, 능음경에서는 임유망소라고, 임 들어간다. 류는 본래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류라고 해요. 류. 망은 없어지는 거지요. 망. 소는 소리예요. 소리에 끄달리지 않고 소리를 말하자면 소리에 들어앉지 않고 어딘다? 그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 능음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근이 깊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가만히 앉아.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도 들리게 하고 뭐 빗소리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소리를 듣는 것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어려워. 보통 사람들이 하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을 하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들어. 오로지 그것만 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뭐 더 들어가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지만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마음속으로 해. 허공으로서의 나. 마음속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거 어렵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로 소리를 내서 하는 거는 말하자면 더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만약에 마음속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어려우면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입만 딸싹거려도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마음속으로 해야 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만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상황이 와요. 그래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야만, 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딱 들리면은 차 소리에 끄달리지 않고 차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뭐 냈다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보통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 소리도 기기묘묘한 소리가 많거든. 뭐 빗소리, 뭐 저기 뭐고 파도 소리 같은 거는 뭐 그래도 한 뭐 5초 정도는 들을 수 있을라나 몰라. 그러나 사람 소리, 그 소리가 뭐 나를 뭐 칭찬하는 소리랄지, 나를 뭐 폄하하는 소리랄지, 이렇게 하면 뭐 마음이 뭐 그냥 소리에 그냥 딸려가 버리거든. 그냥 딸려가 버려. 그래서 소리를 듣는 마음. 1번, 소리를 들어야 돼.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계속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해서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주말 정진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될 것입니다만은 마음이 가라앉아요. 일단 처음에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 막 수없이 망상이 떠올라.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상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만 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안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해. 망상이 오든지 말든지. 망상은 뭐라고 했지요? 망상은 뭐예요? 상대성,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망상이 와도 다 가라. 아, 이것이 헛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안 쏠려버려. 또 하다가 또 망상이 오면 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일어나든 동 말든 동 나는 막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지. 그거는 헛것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정도로 되려면 내가 모습 공식이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습 공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무엇을 해도
모습은 헛것이다.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만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이 탁 가라앉는 순간이 와요. 마음이 이렇게 떠 있다가 탁 가라앉아. 그럼 그때부터는 애를 쓰지 않아도 허공으로서의 나가 들리면서 듣는 마음에 가 있게 돼요. 그런 그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상황이 안 오고 그냥 자기가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쭉 하다가 보면 마음이 탁 가라앉는 상태가 되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인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다.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탕을 놔두자예요. 바탕을 놔두자. 이게 말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나의 성품자리를 바로 말하자면 바로 가르치는 방법이 반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오로지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 허공으로서의 나. 자꾸만 이것이 힘이 붙으면 나중에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렇게 돼. 그러면 들으면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바탕을 놔두자라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성품자리 문성은 견성, 견문각지하는 견성, 문성, 또 각성, 지성 하듯이 또 성품자리는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서 이거는 견성이다, 이거는 문성이다, 요거는 각성이다, 요거는 지성이다 그런 게 없어. 문성만 확실하게 내가 딱 하면은 견문각지하는 성품을 그대로 딱 드러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성품이라. 그러니까 바로 내 성품을 바로 드러낸다. 그렇게 하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탕을 놔두자.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놔두자. 내가 나를 되돌아서 친견한다. 나의 성품자리를 듣는 성품자리를 되돌아서 듣는다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내가 되돌아서 나를 친견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듣는 성품자리를 되돌아서 들어. 그거하고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가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래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지. 그전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목적지가 어딘 줄 알아? 목적지가 부산, 우리 같으면 견성, 성품을 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지금 모습공식하고 반문 공부로 내가 길을 알아. 그래서 모습공식도 모습공식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자꾸만 해봐서 이론적으로는 써놨으나 자기가 스스로 해봐서 스스로 그 길을 터득하는 거하고는 좀 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문 공부도 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나 실제로 자기가 해봐서 그 길을 터득을 해.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 늦게 깨달으나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느냐? 초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견이 세워져 있다고. 이미 정견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그 방편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길 따라서 쭉 가면 돼. 쭉 가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기는 길이에요. 길이니까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고 그 일과 굴리기로 자기가 꼭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